기나긴 오프시즌, 프리시즌 테스팅을 거쳐 2023 F1 시즌의 첫 그랑프리인 바레인 그랑프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소문과 루머만 무성했던 모든 팀들의 실제 레이스 페이스를 확인할 수 있는 첫 기회였고 모두의 예상대로 레드불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미 FP 세션과 퀄리파잉에서 메르세데스는 아마 메인 레이스에서는 레드불이 자신들보다 1초는 더 빠를 거라 예상했고 페라리도 퀄리파잉에서 타이어를 아끼는 작전을 쓰면서 메인 레이스에서 총력전을 펼쳤지만 레드불의 독주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레드불은 맥스 베르스타펜과 세르기오 페레즈가 퀄리파잉에선 1번과 2번 그리드, 메인 레이스에서는 1-2로 포디움을 차지하면서 완벽한 주말을 보냈고 프리시즌 테스팅과 FP 세션에서 모두를 놀라게 만든 에스턴 마틴은 지난 시즌과는 180도 다른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페르난도 알론소가 데뷔 전부터 포디움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반면 맥라렌은 프리시즌 테스팅에서 보여준 처참한 페이스뿐만 아니라 내구도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면서 루키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데뷔 전부터 리타이어했고 랜도 노리스는 엔진의 문제로 무려 5번이나 피트인하면서 힘들게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FP 세션에서 베르스타펜은 프리시즌 테스팅에서 보여줬던 압도적인 성능에 비해 좋은 랩타임을 내는데 애를 먹었고 레드불이 플로어의 높이를 올린 게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관계자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높아진 플로어는 레드불의 RB19을 언더스티어 성향이 더 강한 차로 바꾸어 놓았고 지난해처럼 오히려 페레즈에게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퀄리파잉에서 베르스타펜은 자신의 커리어 21번째 폴포지션을 차지했고 레드불을 견제하기 위해 페라리는 Q3 마지막 타임드 랩을 포기하면서까지 새로운 소프트 타이어를 한 세트 아끼는 선택을 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나고 페라리의 작전에 대해 베르스타펜은 우리는 천천히 아웃렛만 달린 소프트 타이어 한 세트가 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여유 있는 모습이었고 자신의 차는 레이스에서의 성능을 위해 셋업되었기에 퀄리파잉보다 오히려 더 빠를 거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스타트에서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어가 매우 뛰어난 반응 속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르스타펜은 선두를 지키면서 치고 나갔고 두 번째 랩이 끝날 무렵 이미 2등과 1.8초 차이를 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꾸준한 타이어 관리를 통해 소프트 타이어를 페라리보다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었고 타이어 관리가 가장 중요한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예상되었던 바레인에서 소프트 타이어 2세트와 하드 타이어 1세트를 사용해 하드 2세트와 소프트 1세트를 사용한 페라리보다 더 좋은 레이스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베르스타펜은 첫 번째 타이어 세트로 아주 좋은 주행을 펼쳤고 거리를 벌릴 수 있었다. 레이스 후반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상할 수 없기에 타이어를 계속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했다. 레이스 도중 기어 변속 시 차의 후방이 락업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전혀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의 팀메이트인 페레즈는 레이스 스타트가 좋지 않았고 시작과 동시에 우승과 멀어졌다. 오늘 내가 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2등이었다. 긴 시즌이 될 것이기에 이번 결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모든 레이스의 모든 세션마다 베르스타펜과의 격차를 조금씩 줄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시즌의 차는 아주 운전하기 편하고 우리의 패키지는 매우 경쟁력 있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샤를과 페라리는 퀄리파잉에서 아낀 소프트 타이어와 뛰어난 반응 속도를 이용해 이번 그리드의 페레즈를 추월하는 데 성공했지만 레이스가 진행될수록 레드불의 페이스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샤를은 39번째 랩 도중 엔진의 출력이 끊어지는 문제를 겪으면서 리타이어해야 했습니다. 레이스 시작 직전 파워 유닛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배터리 문제로 파츠를 교체해야 했던 샤를은 결국 시즌 첫 그랑프리부터 내구도의 문제를 드러내며 포인트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샤를은 기분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오프시즌 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첫 번째 레이스부터 내구도 문제가 드러났기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걸 느꼈다. 레드불보다 1초나 뒤쳐졌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감이 문제는 아니었다. 레드불의 레이스 페이스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다. 퀄리파잉 페이스는 우리와 비슷하겠지만 레이스에선 한 랩당 1초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페라리는 샤르를 리타이어 시킨 파워 유닛 문제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프리시즌 테스팅에서 문제를 일으킨 보타스의 파워 유닛과 비슷한 문제가 아닐까 의심해봅니다. 보타스도 엔진의 문제가 아닌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MGU-K와 크랑크 샤프트의 연결 부분에서의 문제로 출력을 잃었었습니다. 페라리의 카를로스 사인즈는 레이스 후반 팀메이트인 샤를의 리타이어 이후 3등을 지키면서 포디움에 오를 기회가 있었지만 에스턴 마틴의 알론소를 상대로 타이어를 관리하면서 수비하는 데 실패하고 4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사인즈는 에스턴 마틴과 레드불 둘 다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타이어의 마모가 우리보다 확연하게 느리다. 우리는 메르세데스와 비슷한 정도의 타이어 마모를 경험했지만
레드불과 에스턴 마틴은 정말 타이어를 끝까지 쓸 수 있어 보였다. 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페이스를 끌어올리면 타이어의 온도가 급상승하기에 레이스에서 페이스를 배분하기가 힘들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알론소와의 배틀 장면에서 일어난 접촉에 대해서는 살짝 부딪힌 걸 느꼈다. 하지만 아주 공정한 배틀이었고 살짝 부딪힌 수준이었다. 배틀은 즐거웠지만 지금으로선 우리는 에스턴 마틴보다 뒤처졌고 레드불보다는 많이 뒤처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에스턴 마틴에서의 데뷔전을 포디움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알론소는 에스턴 마틴이 F1으로 복귀한 이후 팀의 두 번째 포디움을 선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한 알론소는 두 번째 피트인 이후 메르세데스의 루이스 해밀턴의 언더컷 작전에 말리면서 순위가 밀렸지만 4번과 5번 코너 그리고 9번과 10번 코너에서 해밀턴과의 치열한 휠투휠 배틀 끝에 추월하는 데 성공했고 앞서가던 페라리의 사인즈마저 11번 코너에서 추월하는 데 성공하면서 3등으로 레이스를 완주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알론소는 시즌 개막전에서 포디움에 오르는 건 환상적인 결과다. 오프 시즌 동안 에스턴 마틴의 노력으로 인해 개막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차를 탈 수 있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결과다. 레이스 스타트가 좋지 않았기에 트랙 위에서 추월을 해야 했고 아주 즐겁고 흥분되는 레이스였다. 아마 팬들도 레이스를 즐겼을 것이고 나도 그 상황을 즐길 수 있었다. 랜스 스트롤에게도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불과 12일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오늘 다른 드라이버들과 경쟁을 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편 첫 번째 랩에서 알론소는 팀메이트인 스트롤과 부딪혔지만 두 드라이버 모두 데미지 없이 레이스를 이어갈 수 있었고 에스턴 마틴의 엔지니어는 레이스 도중 라디오로 잡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알론소에게 누가 부딪혔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나서야 알론소에게 리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랜스가 러셀을 추월하려고 노리고 있었지만 너가 포지션을 바꾸면서 해밀턴을 추월하려 했고 랜스는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었어 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론소는 이 사실에 놀라면서 레이스 내내 러셀이 부딪힌 거라 생각했다는 대답을 하면서 에스턴 마틴은 팀메이트들 간에 불화 없이 무사히 첫 번째 레이스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이번 시즌 첫 번째 그랑프리에서 지난 시즌의 부진을 만회하려고 했지만 루이스 해밀턴이 5등, 조지 러셀이 7등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하면서 레드불과 페라리뿐만이 아니라 에스턴 마틴을 상대로도 성능이 뒤처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러셀은 이미 레드불이 이번 시즌 우승을 확정지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마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팀은 없을 것이고 이번 시즌 모든 레이스를 다 우승할 것이라는 것에 돈을 걸 생각도 있다. 심지어 프리시즌 테스팅보다 오늘이 조금 더 느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 있는 팀이 없었다. 퀄리파잉에서 매번 폴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 페라리의 퀄리파잉 페이스가 매우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이스 페이스는 정말 압도적이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해밀턴은 포디움에 오르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결과였다. 샤를이 리타이어하지 않았다면 난 6등이었을 것이고 포디움에 오르는 건 불가능했다.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고 특히 다운포스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차의 전방과 후방의 다운포스를 올릴 수 있다면 페이스를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 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맥라렌에서 데뷔전을 치른 루키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17번째 랩에서 리타이어하면서 최악의 레이스를 보냈습니다. 피아스트리는 레이스 초반 전자장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트인에 스티어링 휠을 바꿨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리타이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맥라렌의 감독인 안드레아 스텔라는 전자제어 장치의 문제가 스티어링 휠이 아닌 스티어링 칼럼 안쪽에서 생긴 문제였다. 아마 하네스의 문제였다고 생각했고 도저히 레이스 도중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팀메이트인 랜도 노리스도 첫 번째 랩, 첫 번째 코너부터 엔진의 문제를 경험했고 엔진 공합이 계속해서 새어나가면서 출력과 기어박스의 문제로 이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노리스는 레이스 내내 10바퀴마다 피트인하면서 엔진 공합을 채워 넣어야 했고 프리시즌 테스팅에서 가장 적은 랩을 기록한 맥라렌은 리타이어하기보단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 5번이나 피트인하면서 레이스를 이어갔고 결국 6번째 피트인과 함께 55번째 랩에 리타이어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노리스는 좋은 스타트를 끊었고 순위를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1번 코너부터 문제가 생겼고 엔진 공합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었기에 10바퀴마다 피트인을 해야 했다. 그나마 좋았던 점은 메카닉들이 피트스톱을 여러 번 연습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솔직히 오늘 페이스는 나쁘지 않았을 거라 예상한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구도 문제가 많아 유감이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퀄리파잉에서 9번 그리드를 차지하면서 개막전부터 포인트 획득을 노린 알핀의 에스타반 오콘은 포메이션 랩이 끝나고 그리드의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스타팅 박스 바깥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에 따른 5초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오콘은 16번째 랩에서 첫 번째 피트인을 하면서 5초 페널티를 수행하려 했지만 메카닉들이 5초 페널티가 끝나기 전 차의 프론트윙 교체를 시작하면서 10초 페널티를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스튜어드들은 오콘의 정차 이후 정확히 4.6초가 지난 시점에서 메카닉들이 오콘의 프론트윙을 건드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15초 페널티를 수행하러 34번째 랩에 피트인한 오콘은 피트레인에서 과속하면서 3번째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바레인에서 피트인 제한 속도는 80km였고 오콘은 80.1km를 기록하면서 규정을 어겼다는 스튜어드들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 그랑프리에서 드라이버가 3개의 페널티를 받은 건 2015년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페스터 말도나도 이후 처음 나온 기록입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오콘은 이 정도로 그랑프리에서 운이 없는 것도 어찌 보면 대단한 결과다. 우리 팀은 전반적으로 이런 레이스 진행 부분에 꽤 뛰어난 편이고 매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레이스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갔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 놀랍긴 하지만 이번 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당연히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레드불은 압도적인 모습으로 완벽한 개막전을 치렀고 페라리와 메르세데스는 이런 레드불의 페이스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스턴 마틴이 다크호스로 급부상함에 따라 레드불을 제외한 상위권 싸움이 치열해질 것을 예고한 가운데 과연 러셀의 발언처럼 레드불이 두 번째 그랑프리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지 지켜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